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풀이랑 또 새로운 방정식을 배울 건데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연립 몇 차? 2차. 그래서 해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해가 총 4쌍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XY가 한 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쌍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뭐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방정식을 풀이를 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정리 혹시 기억나세요? 인수 정리 어디서 배웠었죠? 오, 맞아. 기억하네. 나머지 정리가 뭐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를 구하는 정리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죠. 혹시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조립제법 말고.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하면 굳이 나눠보지 않아도 단번에 나머지가 나오죠. 그죠? 그게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다항식 있죠. 그 다항식을 대표적으로 PX라고 부를게요. PX. PX는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일 수 있고 4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1, 2 나누기 했던 거 기억나? 막 나누기도 하고 조립제법하고. 근데 이제 굳이 그걸 해보지 않아도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거든. 근데 그 나머지 정리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 반드시 1차식으로만 나눠야 돼. 기억나세요? 1차식으로 다항식을 나눴을 때에만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 이 PX라고 하는 건 다항식을 대표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나요? PX라는 다항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을 그 다항식에 집어넣고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뭐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나머지가 나오는 경우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안 나와요. 딱 떨어져요. 그 정리를 뭐라고 하냐? 인수 정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들아, 인수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 했었지? 약수. 그렇지. 약수라고 했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약수는 나누기에 중점을 둔 단어고요. 인수는 곱하기. 그래서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인수는 이런 거야. 차이점 이거야. 만약에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사실은 2와 3은 6의 약수이기도 하지. 근데 2와 3을 곱해서 6이 나오잖아. 우리 소인수 분해할 때, 그러니까 곱하기에 중점을 두었을 때 인수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우리 인수 분해하죠. 소인수 분해는 숫자 가지고 하는 거고, 인수 분해는 다항식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인수 분해하면 다 곱하기로 표현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항식에다가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준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딱 떨어져야 돼. 그럼 나머지가 얼마란 소리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집어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를 집어 넣는다. 그럼 0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래야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또 해서 이것도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쵸? 인수정리니까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 1차식을 x-알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인수 정리예요.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나오지
안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 우리 앞쪽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했죠. 그렇게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 뭐 3차, 4차 이런 것들 있지. 차수가 높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그거는 기억나? 그 다항식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오는지 그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 그 숫자 찾았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기억나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치? 근데 그 대입하는 숫자를 뭐를 대입해 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 있죠? 양의 약수 분의 최고차항의 양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그래서 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문제를 쭉 풀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수의 약수는 다 들어가죠. 1은. 그래서 전 처음에 이렇게 해보기 약간 귀찮을 때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그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짝수라면 2 되겠죠. 홀수라면 3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또는 3 마이너스 3 요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근데 분수 들어가는 것도 있어 간혹 가다가.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항식에다가 그 0을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을 땐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근데 보통 1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의 문제 푸는 방법이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5-1번이고요. 저는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거기 방정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이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도 보기차식도 아니고 뭐 공통인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라서 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럴 때 인수 정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차수가 높잖아요. 그럼 이제 요것을 제가 px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럼 p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0이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돼요? 1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기 1이고 플러스 5, 되네요. 다음은 6 뒤에 마이너스. 그럼 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예요? 0이 나와요. 근데 잘 봐봐. 얘가 4차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게 0이 나왔다는 소리는 인수에 반드시 x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소리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3차로 내려갈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기 차수가 2차가 될 때까지 하면 돼. 왜냐하면 2차만 되면 사실은 2차 방정식 풀기 편하지. 그리고 2차로 만들어지면 인수분해 하기도 편해. 그러니까 2차로 딱 만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차수가 높을 때는 이 차수가 2차로 떨어질 때까지 인수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봐.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조립제법 사용하시면 돼요. 이걸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조립제법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빈자리는 0으로 0 이렇게 2차, 3차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자, 봅시다.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여기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적고 조립제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이죠?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내려오면 오케이. 올라가면 내려오면 올라가면 마이너스 얼마?
1 내려오면 올라가면 플러스 6 나머지 당연히 없죠. 됐죠? 됐죠? 그럼 잘 봐봐. 여기까지면 이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로 나눴다는 소리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요걸 한번 써볼까? 이게 상수항이죠.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봐봐. 그럼 요거 몫을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뭐지?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해놓고 방정식이니까는 0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3차가 또 남잖아. 그러니까 2차로 떨어질 때까지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계속하면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말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를 더 찾으면 되겠지. 그럼 1하고 마이너스를 했어. 자, 얼마 집어넣을래? 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된다. 그러면은 P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야? 0. 그럼 이것을 얼마로 나누면 되냐? 2로 조립제법 해보시면 돼요. 됐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내려오죠? 올라가면 2. 그 다음에 내려오면 1. 올라가면 2. 내려오면 그렇지. 올라가면 6이지. 그럼 당연히 나머지 얼마? 0 됐어요. 자, 그럼 잘 봅시다. 이것도 인수로 들어가야 하고,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무엇이 인수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x-2. 그 다음에 요거 몫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 자, 더 이상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되면 한 번 더 하면 돼. 근데 안 되면 이게 다야. 인수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답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곱해서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0 또는 x-2가 0 또는 이것이 0 이거잖아요. 그럼 해를 한번 써볼까요? 제일 앞에 있는 해를 쓰면 x 얼마?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자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집어넣어야지. 그치? 근해 공식 집어넣을까? x는 짝수 공식은 안 되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안에 마이너스 11 나오죠. 그럼 루트 11i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4차 방정식이잖아요. 해 4개 맞죠? 그쵸?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이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질문 없어?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3, 4차 방정식은 바로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었지. 그런 건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풀면 되고 이거는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건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돼요. 오케이? 되셨나요? 됐어요? 요거 좀 지워도 될까요? 요거 조립제법 자리가 조금 없어서 요것만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은 문제가 몇 번이냐면 6-1번이에요. 자, 3차 방정식 그거 좀 불러줄래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 이번에는 방정식이긴 한데 다른 미지수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해가 나오거든요. 자, 해가 얼마래요? 한 근이 얼마래요? 1. 얘들아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1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를 구하래요? 나머지 2개의 근. 그러면 나머지 2개의 근을 알려면 일단 누구의 값부터 구해야 돼? 그렇지, A값. 그럼 A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X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해보면 돼요?
1. 그럼 다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x의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쭉 불러보세요. 1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은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제 a 값 구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제가 바로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겠죠. 그럼 이제 다른 두근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잘 봐봐. 한근이 이미 얼마라고 나왔어? 1. 그러면은 여기에 반드시 이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한근이 1이니까. 그러면 인수 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잖아요. 이 앞부분을. 이해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조립제법으로. 자,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이해하고 계시죠? 자, 1로 해봅시다. 내려오면 1, 올라가면 1, 내려오면 3, 부르세요. 3, 하고 0 됐다. 한 번만 하면 이미 3차기 때문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x-1 이 부분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되죠. 자, 어떻게 되나요? x-1 가로 열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한근 말고 그 다른 두근 있죠. 그럼 이제 그 다른 두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각각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요게 그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근 연립 2차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가감법이랑 대입법.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1차일 때는 가감법으로 해주면 문자가 사라져. 근데 하나가 1차, 하나가 2차 이렇게 되면 가감법을 사용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대입법으로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가감법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는 1차식이에요. 하나는 1차식이야. 근데 나머지 하나가 2차식일 때. 이런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당연히 가감법을 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법으로 풀 건데, 누구를 누구한테 대입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한 문자로 놓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2차식은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럼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7-1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7-1번에 보면 문제가 x-2y는 5인가요? 1차식이죠? 밑에가 뭐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이거 연립 2차죠. 왜냐면 최고차항이 2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1차더라도 요거 한 묶음이 연립 방정식인데 최고차항이 2차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누구한테 대입을 하겠어요? 위에 있는 1차식을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게 대입을 하겠죠. 근데 대입을 하려면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겠지. x는 뭐, y는 뭐. 그거는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럼 여기는 뭐에 대해서 푸는 게 편할까? X. 그렇지. x가 개수가 1이니까. 그럼 x만 좌변에 두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옮겨볼게. 그럼 x는 2y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 x 여기에다 누굴 대입하면 돼요? 2y 플러스 5.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2y 플러스 5. 맞죠? 그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쭉 쓰시면 돼요. 플러스 y 제곱은 10.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암산하실 수 있으시죠? 자, 여기서 4y 제곱이 나오지? 그럼 뒤에 있는 y 제곱을 하면 얼마지? 5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뭐죠? 20y인가요? 그 다음에 25죠. 근데 얘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지? 플러스 15는요. 근데 요거 개수랑 상수항을 봐봐. 더 간단히 할 수 있지. 방정식은 최대한 간단히 해주고 풀어주는 거잖아. 얼마로 다 나눌 수 있어? 5로. 그럼 5로 다 나누면 y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 자, 인수분해 되죠? 얼마로 돼요? 그렇죠. y 플러스 3, y 플러스 1은 0. 자, 그럼 여기서 y의 값이 나와요. y는 뭐 또는 뭐? 마이너스 3 또는 y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x의 값만 구하면 되지. 근데 두 경우를 구해야 돼. y가 마이너스 3일 때 x의 값과 y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 왜냐면 연립 방정식에는 x, y 두 개가 한 쌍이잖아.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해를 쓸 거야. 여기 중간에 또는 y가 마이너스 3일 때랑 y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만 해주면 돼요. y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그럼 x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그렇죠. 이게 해예요. 이게 해야 요거. 요게 해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그 문제의 해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 자, 두 번째. 자,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이야. 두 번째 나온 건 뭐게? 둘 다 2차식일 때는 이제 요런 해가 총 몇 쌍이 나오게? 4쌍이 나오죠. 2차니까요. 자, 이번에는 둘 다 2차 방정식이에요. 2차식. 이렇게.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그 연립 2차 방정식의 관건은 뭐냐면 이거야. 1차 방정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가 1차 방정식이면 바로 대입 가능하잖아. 근데 둘 다 2차 방정식이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뭐죠?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돼? 그게 아니라 보세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생기잖아요. 두 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따로따로 대입해야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8-1번 x제곱 마이너스 한 문제만 하면 끝나요. 참으세요. 3y제곱은 0. 자, 밑에는 뭐죠? x제곱 플러스 3y 제곱은 12. 자, 봅시다. 둘 다 2차식이에요. 그쵸?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의 곱으로 만들어 줄 건데 어느 거를 해야 되겠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인수분해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위에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이것을 인수분해 바로 해볼게요. 되죠? 얼마로 돼요? x 플러스 y. 1이요? 네. x 마이너스 3 y. 맞죠? 는 0 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요게 0 또는 이것이 0인 거잖아. 그럼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첫 번째, 자, 무엇이 0일 때? x 플러스 y가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x 마이너스 3y가 0일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풀어야 돼. 요게 바로 여기 1차식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1차식 만들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데 한 문자에 대해서 대입을 해야 돼.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이게 뭘로 고치면 편해요? x는 마이너스 y
얘는 x는 3y. 이렇게 고쳐놓고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x에다 누구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y. 여기다가. 그럼 집어넣으면 뭐 돼요? 그렇죠. y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은 12예요. 그쵸? 그러면 4y 제곱은 10이니까 y 제곱이 얼마예요? y 제곱이 3. 3. 그럼 여기서의 y 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근데 이제 있잖아. 여기는 중간 항이 없잖아. x, y 있는 것도 있어. 이게 제일 간단한 문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알겠지? 자, 여기서 y 값 구해볼게. x에다 누구 집어넣는다고? 3y. 여기 3y 집어넣어봐. 얼마? 9y 제곱. 뒤에 더하면 12y 제곱. 그럼 나누죠. 그럼 y 제곱이 얼마? y 제곱 1. 그럼 y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잘 봐.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y가 루트 3일 때, 그쵸? 또는 자, 아이고, 여기서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또는 자, 여기 y 얼마? y가 얼마? 1일 때, 또는 y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총 4쌍 나와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봅시다. y가 루트 3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죠. 이 두 개는 여기에 대입해야 돼요. 왜냐면 x 플러스 y가 0일 때 이게 성립했으니까. 자, y가 플러스 3이에요. 여기, 미안해. y가 플러스 루트 3. 여기 대입하면 x 얼마? x 얼마?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자, 그럼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 얼마? x 얼마? 루트 3.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대입해야 돼? 여기 대입해야지. 여기서 풀었으니까. 자, y가 1입니다. 그럼 x 얼마? 3. 오케이. 자,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x 얼마? 네. 이게 이 문제의 해예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구하셔야 해를 구하시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1차 방정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둘 다 2차니까 하나를 1차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따로따로 대입하고 이거 해도 잘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